기존하고 다른 점. 일단은 우리가 그 기존까지는 수투 전까지는 뭔가 이게 딱딱 떨어지는 수학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 보면 이제 그랬다고 하면 수투부터는 추상적인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x는 3과 이제 수투에 처음 나오는 화살표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이 두 개의 차이를 지금 얘기를 해줄 건데, 일단 x는 3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값을 의미해요. 값. 그래프로 따지면 n은 점을 의미해요. 점. 오케이. 근데 이제 화살표는 뭐냐면 이제 상태를 의미할 거예요. 상태.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은 우리가 선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뭐냐면 x가 3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딘가를 가고 있다라는 말을 쓸 때 도달한 상태야? 집에 가고 있다. 집은 아닌 거잖아. 그래서 x가 3으로 가고 있다라고 쓸 건데, 이 말은 x가 3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직선 위에서 한번 나타내 보면 이제 둘 다 x축을 그리고 여기에 3이 있어요. 그러면 이 3에다가 딱 점을 찍는 게 우리가 x는 3이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이고, 여기 3이 있는데 3은 아닌데 3으로 오고 있다 라는 표현이지. 맞죠? 이런 걸 우리가 3으로 이제 가고 있다, 3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수직선 위에서 어떠한 값으로 가까이 갈 때는 오른쪽에서 갈 수도 있고 왼쪽에서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두 개에 가라는 것도 이따가 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왔다면 이제는 이것도 추가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용어. 용어는 첫 번째, 무한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나와 있으니까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영어로는 알죠? 인피니트라고 하죠.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한없이 커진다라는 건 수직선 위에서 표현했을 때는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오른쪽이 크죠. 그러니까 한없이 커진다라는 거는 그냥 화살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얘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방향이 어때? 한쪽 방향으로만 있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음의 무한대라는 게 있어요. 음의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인데 뭔가 마이너스 붙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의미는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라고 해놨죠. 이거 수직선인데, 그치? 수직선.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 하지만 이제 교재 같은 데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음의 부호를 가지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향으로 나타낸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 방향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화살표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어떠한 값으로 갈 때는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니? 자, 다음 A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A 플러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 위에 어떤 A라는 점이 있을 때 일단 A에 뭔가 이제 플러스니까 A보다 플러스 방향이면 약간 오른쪽이겠지. A보다 크면서 A에 가까이 간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A 플러스라고 적을 거예요. 마찬가지 A 마이너스는 A라는 값을 기준으로 A라는 값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A보다 왼쪽에서 A보다 작으면서 A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거야. 함수의 극한.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함수 fx에서 x는 a에서의 극한. 이게 무슨 말이냐? x가요. 그러니까 지금 함수라는 거는 y는 fx를 기준으로 갈 건데 x가 변화함에 따라 y가 변화를 하는 거죠. 함수가. 근데 x가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x가 a에서 극한이라는 거는, 그죠? a로 갈 때, x가 a로 다가갈 때 혹은 a에 가까워질 때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때 fx가 어떻게 변화할 거냐,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어떻게 변화할 거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함수 y는 fx의 x는 a에서의 극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요. x가 a로 간다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극한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말이 나왔잖아. 극한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나타내면 리미트예요.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뭔가 이런 표현도 써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만 돼 있고 그 다음 정작 궁금한 건 누구야? fx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니까 변화가 궁금한 함수를 여기다 두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fx의 x는 a에서의 극한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읽을 때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fx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x가 a로 간다라는 건 어떠한 값으로 간다라는 건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이름을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보충으로 나와 있는 거 얘기야. 그러니까 x가 a로 다가갈 때 x가 a보다 작으면서 a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크면서 a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죠? 이때 크면서 a에 가까워지는 걸 우리는 a 플러스로 나타내기로 했잖아. 아, 그래서 이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는 뜻은 이 fx라는 놈은 결국에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 플러스로 갈 때. 이게 무슨 말이야? a보다 크면서 a에 가까워질 때. 그때 fx와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즉 a보다 작으면서 a로 갈 때 fx의 변화를 우리는 둘 다 관찰을 해야만 이 극한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놈을 우리는 플러스잖아요. 그럼 이제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fx의 x는 a에서의 우극한이라고 부르고 너는 x는 a에서의 좌극한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이런 이제 x는 a에서의 극한 이런 표현이 있고요. 어떠한 값으로 갈 때야.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엔 어떻게 될 수가 있어? 이제 x가 한없이 커질 때. 이번엔 어딘가로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x가 한없이 커질 때에 fx의 변화가 궁금한 거야. fx는 어떤 상태일까? 그걸 우리는 한없이 커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 거죠? 무한대로 나타내기로 했으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라고 쓰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다음 세 번째. 이번엔 뭐야?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그럼 이걸 어떤 기호를 써서 나타내니?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fx의 변화.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극한이라는 거에 표현도 할 줄 알고요. 그죠? 일단 표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도 한글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넣어 봅시다. 두 번째, 수렴. 수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fx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건데 x가 a에 한없이 이렇게 다가가는 상황이야. 이때 만약에 fx의 값이 fx가 막 변화할 텐데 변화를 하는 게 얘도 보니까 뭔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때 우리는 함수 fx가 l로 뭐 한다고 해? 수렴한다고 하죠. 함수 fx가 x가 a로 갈 때 l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의 극한값 fx의 극한값을 뭐라고 해? l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표현 이렇게 써놨죠. x가 a로 가면 이면 fx는 l로 간다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화살표도 있고 뭔가 한글도 있어서 표현이 조금 수학적이지 못하다. 수학적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기로 해요. x가 a로 갈 때 fx는 결국에 l을 향해서 가더라 라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합니다. 읽을 때 뭐라고 읽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 그냥 읽은 거야 지대로. 의미는 뭐야? x가 a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 l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봐봐. fx도 어찌됐건 l로 간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는 l에 도달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아 이거는 몰라요. 네. 이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l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했을 때 그냥 한없이 가까워진다도 되지만 l을 이미 찍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4가지 상황을 한번 예시로 들어줄게. 자,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럼 여기가 x가 a에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fx가 존재하겠죠? y는 fx가. 자, 그럼 여기서 x가 a로 다가간다라고 했으니 실제로 우리는 x축 위에서 보면 a보다 크면서 a로 갈 수도 있고 작으면서 a로 갈 수도 있죠. 이거 우리가 무슨 극한 했어? 그렇죠. 이게 자극한, 이게 우극한 이렇게 했죠. 이 두 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x가 a보다 작으면서 a로 갈 때는 자, 제가 함수값이 아무 데나 일단 잡아보는 거야. 여기서 점점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오니까 함수값이 점점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요. 그럼 어딜 향해서 가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 a 값은 안 들어가잖아, 포함이. 그러니까 이 함수값은 포함이 안 되면서 여기에 가까워지는 거 보여? 그때 이 함수값을, 그러니까 a에서의 함수값을 내가 fa라고 하지만 우리는 l이라고 한번 써보면 함수값이 점점 어디로 가요? l로 가요. 이때 l은 도달하지 않는 상태가 돼. 마찬가지 a가 a보다 크면서 x가 a보다 크면서 a로 갈 때도 큰 놈 하나 잡아놓고 점점점점점점 내려오니까 점점 이제 함수값은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내려오게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x가 a보다 마이너스에서 갈 때, a보다 플러스에서 갈 때, 그러면 l보다 어떻게 됩니까? l에 가까워지는데 n은 l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래서 뭐라고 써? l 마이너스. n은 l보다 크니까 l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물어보는 거야. 야, x를 내가 a로 보낼 거거든? 그럼 fx는 어딜 향해 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보내도 L로 향해 가네? 이렇게 보내도 L로 향해 가네? 그럼 N은 결국에 L로 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의 값을 가지면서도 상태를 가지면서도 L로 다가갈 수가 있고, 두 번째 이런 상황도 한번 볼게. 그럼 일단 x가 a로 가는 거니까 역시나 2가지가 있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어요. 근데 좌극한부터 살펴볼까? 좌극한에 어쨌든 왼쪽에서 시작하니까 아무 점이나 잡고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가 어디까지? 이 꼭지점까지 가요. 그럼 함수 값은 높이를 의미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겠지. 어디까지? L까지. 그럼 이 부분은 L보다 크면서 L에 가까워지니까 L 플러스라고 쓸 수 있어. 맞죠? 마찬가지 우극한도 한번 봐볼까? 우극한 오른쪽 하나 아무거나 잡아요, 점을. 그 다음에 점이 점점점점점 그래프 따라오니까 어디로 가까워져? 함수값은
L 플러스죠. 아 그러면 x가 a로 갈 때 내가 x를 a로 보낼 거야. 그때 왼쪽에서 와도 L보다 크면서 L에 가까워지고 오른쪽에서 와도 L보다 크면서 L에 가까워지니까 결국에는 어디에 가까워지더라? L에 가까워지더라.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는 L로 수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세 개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 상수함수고 여기가 L인 거야. 자 그러면 X가 이제 A에 좌극한이 있고 A에 우극한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A의 우극한은 A보다 오른쪽 아무거나 잡아. 점을 잡아요. 그냥 그래프를 따라가죠. 따라가면 어디로 향해? L로 향해 가. 근데 L보다 어때요 지금? 작아요. 아 올라가는데 L보다 작으면서 L로 가네? 언제? 우극한일 때. 그럼 좌극한일 때는 어때요? 왼쪽 아무거나 잡아. 어떻게? 내려가. 근데 여기선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 그럼 결국 이건 내려간 걸로 봐야 돼? 안 내려간 걸로 봐야 돼? 안 내려간 걸로 봐야죠. 왜냐면 극한은 그 어딜 향해 가는지가 궁금한 거죠 지금. 그럼 여기 이미 도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고 있기 때문에 N은 이미 L을 유지하는 거죠. 이해되겠어? 아 그러면 이건 뭐라고 쓸 거야? 그냥 L의 마이너스 아니야. L에 가는데 이미 L을 유지하면서 L로 가고 있잖아. 그럼 이건 그냥 L이라고 쓰면 돼요. 오케이? 자, 이 결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찌됐건 애도 L로 가는 거지. 애도 L로 가는 거야. 애도 L로 가는 거야. 아, 내가 L로 가는 그 방법이 총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그리고 이 3개는 답을 쓸 때 모두 L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얘는 L로 그래서 수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로 수렴하는 경우는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다. 뭐 이제 마이너스도 있겠지. 이걸로 조합하면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하고요.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돼. 수렴하지 않는 것도 한번 봐봅시다. 자, 수렴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의견을 수렴한다 하면 무슨 느낌이야?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발사는 뭐냐면 흩어진다 이런 느낌이야. 이게 필발자 흩어지사여서 뭔가 흩어진다라는 소리야. 무슨 말이야? x가 a로 가는데 fx는 뭔가 흩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 그래서 이 발사는요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말로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수렴한다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 같은 말이지?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발산의 종류를 내가 얘기해 줄게. 발산의 종류는 첫 번째,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어요. 지금 내가 궁금한 게 x가 움직임에 따라서 fx의 변화가 궁금한데 f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겠니? 지금 거기 이제 책에 나온 것처럼 이런 그래프가 있어. y는 fx야. 그렇게 했을 때 x를 내가 무한대로 보낼게요. x를 무한대로 보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 점을 잡고 이 점이 그래프를 따라 쭉 가겠지. 그럼 얘는 어딜 향해 가? 뭔가 어떤 값을 향해 가는지는 모르겠고 쭉 계속 올라갈 것 같죠. 그러면 함수값이 점점 커지는 거지. 그러면 fx는 한없이 커지게 되니까 무한대로 가겠다. 그죠? 그래서 표현 자체는 이렇게 하는 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양의 무한대로 이제 한없이 커질 때 fx도 한없이 커지더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어? 두 번째,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y는 fx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x가 무한대로 이렇게 가고 있어. 한없이 커져. 그러면 어떤 점을 잡고 거기서 다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는 뭐야? 결국에는 한없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발산이 있어요. 발산이라고 하는 게 꼭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는 게 아니야. 어떤 경우가 있는지 보자.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 x가 어디로 갈 때, 그러니까 x가 a에 한없이 다가갈 때 그때 fx는 어딜 향해 가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어떤 함수를 볼까? 유리함수 배웠을 거야. 유리함수. 이런 함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x축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게. 그럼 x가 a로 간다라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었죠. 그러면 좌극한에 왼쪽에서 올 때는 어디로 가야 해? 한없이 커지네 무한대로 가요. 그럼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뭐 어디로 가? 한없이 작아져. 자, 그러면 물어보는 거지. 야, 내 A로 보낼 건데 fx 어디로 가? 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무한대로 간다고 해야 되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해야 되나 이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대답을 못하죠. 이럴 때 우리는 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리면 응? 그리면 응.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서 딱히 거기에는 그림을 안 해놓은 거야. 뭐 다양한 예시가 있다라는 거지. 자, 마찬가지. 이런 경우도 한번 해볼까? 보통은 점점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역시나 왼쪽에서 오면 뭔가 이 값에 가까워지는 것 같지?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오면 어때요? 뭔가 이 값에 가까워지는 것 같지? 근데 내가 이 값을 내가 뭐 b라고 하고 이 값을 c라고 하면 왼쪽에서 올 때는 b에 가까워지고 오른쪽에서 올 때는 c에 가까워지는데 이걸 내가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럼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해야 돼? 딱 말할 수 없죠. 한마디로 할 수가 없어. 우리 학교 끝났어요. 학교 끝났는데 이제 친구 둘이 있어. B는 집에 갔어. A는 집에 갔어. B는 어디 갔어? 학원 갔어. 근데 친구가 아까 물어봐. 야, 걔네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해돼? 걔네 어디 갔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죠? A는 집 갔고 B는 학원 갔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걔네 어디 갔어? 이렇게 말 못한단 말이야. 그죠? 왜?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수렴한다라는 건 목적지가 같을 때, 발산이라는 거는 목적지가 다르거나 방향이 다를 때. 이거는 목적지가 달라요. 얘는 방향이 달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럴 때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총 정리를 해보는 거지. 극한 값의 존재 조건.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뭐라고? 수렴한다.
그럼 극한값 존재 조건은 다른 말로 뭐야? 수렴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좌극한값이 존재한다. 두 번째 우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무슨 말이야? A도 어딜 가야 돼. B도 어딜 향해 가야 돼.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 이제? 안 되죠. 못 하죠. 아니 A는 집 갔지. B는 학원 갔지. 그러면 얘네 어디 갔어 물어보면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되면 말할 수 있어? 그래 A가 가는 곳과 B가 가는 곳이 같아지면, 즉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져야 돼. 이때 우리는 어디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우리는 극한 값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그럼 만약에 이런 거네. A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갔어.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그럼 이쪽으로 갔어. 방향만 알려준 거야. 목적지 있어 없어 얘는? 없어요. 그럼 뭐야? 계속 일로 가는 거야. 마치 한없이 커진다 이런 느낌. 뭔 말인지 알겠죠?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진다. 상태잖아요, 상태. 얘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지가 없고 얘는 목적지가 있어. 그러면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죠. 어딘지 말 못하잖아. 이거는 보통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다시 극한은 상태예요. 값은 뭐야? 말 그대로 값이에요. 그러면 좌극한 값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값이야. 목적지가 존재한다. 여기도 목적지가 존재한다. 그 다음 그 두 개가 같다. 오케이. 한쪽이 무한대가 왔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2, 3 볼 거 없이 그냥 발산.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좌극한과 우극한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거기에는 기호로 나타내지는데 기호로도 한번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리미트 x가 a에 마이너스로 갈 때 fx가 존재.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에 플러스로 갈 때 fx가 존재. 그 다음에 3번은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와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외워야 될 거야. 넘어가 볼까? 넘어가 봅시다. 다음 조건도 알았네요. 자, 그럼 이제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성질. 자, 인데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뭔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고등 교육 과정에선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납득이 안 되잖아. 그죠? 납득이 안 되니까 너네 입장에서는 내가 말했죠. 추상적이다. 수투는 추상적이다. 왜냐면 딱 나를 납득시키지 못해요. 마치 우리 기억나? 우리 어려서 초등학교 때 구의 부피를 배웠거든요. 근데 구의 부피 어떻게 증명했는지 기억나요? 그거는 안 나? 그러면 구의 부피랑 원기둥의 부피가 2대 3이에요. 원뿔의 부피까지 하면 1대 2대 3이잖아. 그거 어떻게 증명했는지 기억나? 그거는 논리로서 아니, 그거 어떻게 증명했냐면 원기둥이 일단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 지름이 같은, 그죠? 단면의 지름이 같은 그런 이제 원을 기준으로 해서 원기둥이랑 원뿔이랑 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물을 채워. 그러면 이제 원뿔에 물을 채워요. 그래갖고 그 물을 원기둥에 담았더니
높이가 3분의 1이더라. 그 다음에 9에다가 채워가지고 원기둥에 담았더니 높이가 3분의 2더라. 납득이 돼요? 이게 증명이 수학적인 증명이야? 아니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였단 말이야. 여기에 대한 이제 증명, 적분을 이용한 증명은 우리가 배우긴 해요. 미적분가도 배우고요. 수투까지만 알아도 뭐 이제 조금만 더 개념 조금만 추가하면은 그래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원뿔대 원기둥 부피 있잖아요. 1대1 돼서 그거 수능 때 나오나요? 수년? 네, 수능 수능? 안 나올걸? 기하는 나올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때 우리가 납득하지는 못했지만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성질도 고등교육과정에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이 성질을 쓰긴 쓸 건데 왜 이렇게 된다까지는 납득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니? 증명할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성질, 4가지 성질만 봅시다. 조건은 중요하니까 보라색으로 해줄게. 함수 2개 나오니까 2개 쓸게요. fx와 gx가 수렴한다는 조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야. fx, gx가 수렴한다면 첫 번째, 실수배를 해도 수렴한다 라는 거예요. 지금 x가 a로 간다? 그때 fx가 만약에 l로 가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c를 곱한 fx는 실수를 곱했죠? 이 자식은 c 곱하기 l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실수배가 가능하다. 두 번째, 뭐가 가능할까?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 그 무슨 말이야? x가 a로 갈 때요, fx는 알파로 가고 gx가 베타로 갈 때 누가?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는 어디로 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렴한다면 더하거나 빼도 된다 라는 얘기야. 알겠니? 마찬가지 3 곱하기죠. 곱하기도 성립한다. 4 나누기죠. 나누기도 성립한다. 단 나누기는 언제 조심? 분모가 0으로 가거나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뭔 말이야? 아이씨, 잘못 말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0인 것도 안 돼. 그러니까 분모가 0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걸 써놨잖아, 그죠? 그 0으로 가는 것도 안 되는 거죠. 0으로 가는 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0으로 수렴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0을 목적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분모가 0을 목적지로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모가 0인 거랑 0을 목적지로 하는 거랑 어떤 점이 다른가요? 분모가 0인 거는 값인 거고,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는 상태인 거고, 그런 차이겠죠.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면 하나 발산해서 그게 아니고, 봐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fx가 만약에 3으로 가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fx가 3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 3은 아니잖아. 아닐 수 있잖아. 그 다음에 gx가 0으로 간다라고 해볼게. 그럼 우리 이거 표현 자체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a로 가요. 그때 gx 분의 fx가 있어. 오케이? 나는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리미트를
분배 법칙 느낌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나는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꾸려고 보니까 gx가 0으로 간다라고 하면 리미트 gx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아예 그 얘는 0으로 가는 게 아니고 0이 돼 버리는 거지. 왜? gx가 0으로 갈 때 우리는 리미트 x는 a로 갈 때 gx는 0이라고 쓰잖아.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결과가 0분의 어쨌든 3꼴이 되는 거니까 이건 실제 숫자 0이에요. 그죠? 0분의 3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못 바꾸니까 이 식을 우리가 뭐 해줘야 돼? 이 식을 조작을 해줘야 돼. 이 식을 더 정리를 해줘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뭐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꼴로 바꾼 다음에 이용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할 건데 나중에 나오면 또 알려줄게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근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할게요. 얘 fx, gx 이따구로 보지 마. 자, 함수로만 봅니다. 함수가 수렴하잖아? 수렴하면 실수배는 물론 사칙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나눈 거 빼고. 자, 그러면 함수가 수렴하면이라고 했잖아. 그럼 어떤 게 나올 수 있냐? 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이걸 봤을 때, 자, 이거는 뭐예요? 극한이에요. 너는 함수예요. 함수인데 극한, 어쨌든 극한값이 존재하면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럼 이게 어쨌든 이건 값인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어떤 말과 같냐면 수렴한다는 말과 같아요. 그죠? 그럼 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가 더해져 있는 함수가 수렴하네 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뭐가 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 fx랑 gx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fx, gx가 생겨버려. 아, 이게 뭔지 이해가 잘 안 되니? 근데 이런 거예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이거를 대부분은 이거 자체로 볼 거 아니냐고. 그죠? 이걸 누가 이거를 x 플러스 이 두 개의 합으로 보겠냐. 이게 식으로 나와 있었으면 너네들은 절대 이렇게 바꿔서 보지 않았을 거잖아. 근데 단순히 fx 플러스 gx라고 나와 있으니까 애들이 이 형태로 보는 거야. 우리는요 fx 플러스 gx라는 이제 이렇게 쓰여 있기로는 fx 플러스 gx라고 쓰여 있지만 이거를 그냥 하나의 그냥 함수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fx랑 gx랑은 전혀 일단 처음 볼 때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하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자, 그럼 이런 거죠. 너가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GX 아, gx. 이게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만약 틀려? 모르지 않나요? 그래. 틀렸죠.
그러니까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면 틀린 거라고. 존재한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라고. 모르니까.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앞에서 존재한대. 그럼 그 말은 틀린 거죠. 존재하냐? 물어보면 몰라.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한다라고 말해도 안 되고 존재하지 않아라고 말해도 안 돼. 이거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왜겠어? 일단 야 이거는 fx, gx랑 연관이 없다니까? hx라고 보면 돼. hx가 수렴하면 fx, gx가 수렴하냐? 모르지. 그죠? 모르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된다. 알겠니? 네. 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혹은 이런 건 어때요? fx, gx에서 여기에 또는이라는 말을 붙여볼게요. 또는. 너가 존재하면 fx가 수렴하거나 gx가 수렴한다. 이건 맞을까 틀릴까? 모르시는 하지만 보통 애들은 고민한다고. 정확하게 모르죠. 왜 모를까? 둘 다 존재할 수도 있고 둘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둘 다 존재를 하면은 이제 또는에 들어가는 건데 둘 다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봐봐.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hx가 존재하면요. fx가 gx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하냐? 모른다고.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야? 함수가 수렴하면 실수배나 사칙연산을 할 수 있다잖아. 그럼 내가 이 자식이 수렴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뭐가 가능한 거야 이제? 실수배, 사칙연산. 이거 하나를 가지고 실수배, 사칙연산을 해야 돼. 근데 너한테 숫자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사칙연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자신하고만 할 수 있어. 내가 2라는 숫자를 갖고 있다? 그럼 내가 이걸로 사칙연산을 한다는 거는 2 더하기 2랑 2 빼기 2랑 2 곱하기 2랑 2 나누기 2밖에 안 돼요. 맞아? 그럼 내가 이 함수를 갖고 있죠. 그럼 이 함수를 뭐 하거나 실수배 하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뭐 야 근데 이것끼리 더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2 곱하기 2 아니야? 그러니까 실수배 하거나 아니면 뭐밖에 안 돼요. 빼거나 0이 되거나 그냥 나누면 1이 되거나 곱하면 제곱이 되거나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웬 갑자기 fx가 나와? 여기에서 fx 끄집어내려면 뭐 해야 돼요? gx를 빼야겠죠. 아 그럼 gx가 수렴을 해야 우린 뺄 수 있잖아요. 근데 gx가 수렴하단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안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 fx가 수렴한다는 말이 없으니 뺄 수가 없는 거죠. 알겠어? 이런 거 헷갈려 한다고. 그 다음 또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진짜 많이 헷갈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gx가 0이야. 화살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같다. 어때요? 모르시는 모르죠. 이게 당연해야 돼. 왜? 내가 알고 있는 함수는 어떤 함수? f 빼기 g. 근데 나한테 물어본 건 어떤 함수? f랑 g. 그럼 내가 f 빼기 g 하나를 가지고 f를 만들 수 있나? 없죠. g를 만들 수 있나? 없죠. 그럼 이거는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런 건 됩니까? 이제 이 값이 존재하고
이 두 개가 수렴해요. 그럼 나는 너와 너가 수렴하네. 실수배 사측연산 가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가능하죠? 이때 gx는 수렴할까 발산할까? 몰라요. 왜 모릅니까? fx만 이제 수렴하는지 발생하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gx는 모르시나요? 봐. 자, 이것도 그쵸. 일단 모릅니다. 결과는 몰라요. 왜? 내가 f 빼기 g라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f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내가 만약에 f 빼기 g에서 g를 끄집어내야 돼. 그럼 난 누굴 알아야 돼? g요. 아니지. f를 알아야지. f를 알아야죠. 근데 f를 알아 몰라? 알아요. 모르죠. 왜요? 아, f분의 1을 아니까 f를 아는 것 같아요? 몰라요. f는 몰라. 오케이. 너가 수렴하고 너가 수렴하면 너가 수렴하냐? 몰라. 왜? 역수 취하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쌤? 이렇게 하지만 아니 봐봐. 내가 이걸 알고 있어. 우리 역수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역수 있어? 없잖아. 가능 불가능? 불가능. 하지만 어떤 건 가능할까? 이런 건 가능하죠. 여기서 f를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 자, 너를 이걸로 나눠요. 그럼 얼마가 돼? 1. 한 번 더 나눠요. 그럼 어떻게 돼? fx.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제곱 저기 너가 0으로 수렴하지 않을 때는 가능해요. 이해되겠어? 왜냐면 나누기잖아.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역수 가능해. 여기에서 fx 끄집어내는 거 가능해. 언제만? 0으로 수렴하지 않을 때만. 왜냐면 논리 자체가 이제 나누기로 접근하는 거니까. 오케이? 나누기로 갈 건데 이게 0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죠? 제곱? 된다고. 왜? 곱하기잖아. 자기 자신 곱하는 거잖아. 알겠어? 어찌됐건 뭔가 이상하게 보이죠? 그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도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제대로 공부를 하면 쉽죠. 그래서 이 아래 부분 추가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합답형 선지라고 해서 빈칸 많이 해놨지. 요거들을 내가 문제를 풀다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하나씩 추가해가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제가 지금 개인마다 달라지겠지.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그러니까 고민을 했던 거. 나는 이렇게 혹은 내가 틀렸던 거.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왜 틀렸지? 하면 이제 해설지 보겠죠. 해설지 봤는데 이런 경우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런 거는 내가 다음에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놔야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아니면 내가 만들어봐도 되고. 근데 사실 만드는 거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리하고 지우고 이제 극한값 계산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계산할 건데 옆에 뭐라고 돼 있죠? 식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원래 우리가 극한값 어떻게 구했어? 그래프 그려서 구했어요. 그동안은. 근데 앞으로 그래프 계속 그릴 거야? 복잡한 함수들 그래프 그릴 거야? 못 그리는 함수들 많아요. 내가 그릴 수 있는 함수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면 함수식만 보고도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건데 일단 기본 정리부터 가보죠. 기본. 첫 번째, fx가 다항함수면 fx가 다항함수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f의 a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거는 이제 a로 갈 때 극한값, 얘는 a로 갈 때 뭐예요? 함수값. 다항함수면 극한값을 우리가 함수값으로 대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물어보겠지. 쌤 왜요? 왜 이렇게 돼요? 그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뭐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제 뒤에서도 증명을 하고 연속 나오면 그때 증명하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냥 이대로 알아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면 다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분의 1은 얼마고 무한대고, 그죠?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x분의 1은 얼마고 마이너스 무한대. 쌤 이건 또 어떻게 나와요? 야 그냥 좀 외워라.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그래프 그려서 확인할 수 있죠. 3번 x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얼마고 0이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얼마고 0이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가요? 0분의 1은 무한대, 0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 차이가 뭐야? 양수냐 음수냐. 무한대분의 1은 0,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은 0. 오케이?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면 점점 커진다. 분모가 커지면 작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이것과 뭘 이용해서? 이것과 기본과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극한값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니? 자,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해보면요 다 나오거든. 극한값이 다 계산이 되는데 계산이 안 되는 놈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부정형.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부정형. 그래서 부정형은 꼴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0분의 0부터 나오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두 번째 0분의 0꼴. 세 번째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부터 나오냐? 아니죠? 자,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0꼴.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풀이는 외우셔야 됩니다. 방법을. 알겠니?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리미트. 아닌가? 방법부터 적고 아래다가 풀어보자 한번. 자, 원래 정석은 뭐냐면 그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결과만 얘기하면 우린 최고차항을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석은 뭐라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 나누기.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야? 로피탈 정리. 자, 그럼 왜 도대체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게 방법이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무한대로 가는 함수 두 개만 만들어 볼까? 리미트. 지금 x가 무한대로 갈게요. x는 무한대로 간다고 가정하고요. 무한대로 가는 거 두 개만 만들어 보자. 뭐가 있을까? x제곱 플러스 1 이런 거 하나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란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괜찮죠? 그럼 이 두 개를 갖다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네?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라는 거는 가능하게 몇 가지 있는 거야 일단? 두 가지가 있겠죠. x제곱 분의 1 플러스 1이 분 뭐로 갈 때나? 분자로 갈 때. 그죠? 여기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거랑 이거에 극한값을 구해야 돼. 근데 무한대 분의 무한대. 얘도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로 가네? 얘도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로 가네? 아 어떡하지? 기본을 보니 우리는 항상 분자가 1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 분자가 상수여야 좋을 것 같은데 분자가 뭔가 x가 있네요. 그래서 x로 양변을 나누고 싶어요. 오케이? 근데 x로 나누려고 하니까 여기도 어때? 저거 x가 살아 있어요. 그러면은 x 제곱으로 나누자. 그러니까 큰 놈으로 나누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모 분자를 똑같은 수로 나누는 거죠. 제일 큰 게 지금 x 제곱이잖아. x 제곱으로 나누니까 분모는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분자는 x분의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돼요. 됐죠? 그럼 이제 여기다 리미트를 씌우는 거야. x를 무한대로 보낼 거거든. 근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어디로 가? 0으로 가. 너도 어디로 가? 0으로 가. 너도 어디로 가? 0으로 가. 너는 어디로 가? 1로 가. 그러면 결국에 수렴이잖아. 그럼 리미트를 쪼개 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에 1분의 0 해가지고 0이 나오는 거야. 이러면 구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마찬가지. 너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어떻게? 가장 큰 놈 누구야? x제곱이지? x제곱으로 다 나눠봐. 그럼 어떻게 돼? 1 플러스 x제곱분의 1 나누기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다 리미트를 씌우겠지? 이게 어떻게 돼? 0, 0, 1, 0 됩니까? 근데 문제가 뭐야? 분모는 뭐라 그랬어요? 분모는 0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죠. 분모가 지금 0으로 가버려. 이럴 경우에 리미트 쪼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분모는 0으로 가게 안 둬야 돼. 그러면 분모가 왜 0으로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분모에 있는 분모가 x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야. 알겠니?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보자. 그러면 x로 나누는 거니까 1 플러스 x분의 1이고 위에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 0. 너는 어디로 가? 0. 그럼 이 전체는 어디로 가? 1. 너는 어디로 갈까? 무한대. 그럼 결국에 상수분의 무한대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 리미트 안 쪼갰는데요? 쪼갤 필요가 없지. 이거 쪼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 자체로 통분해도 돼. 알겠니? 왜냐면 무한대 나누기 상수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무한대로 가는 거죠. 안 나누고도. 알겠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그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결국 우리는 굳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눌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차항을 비교를 하자. 그래서 비교를 한 다음에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면 그러면 이제 분수를 생각을 해보면 아래가 더 큰 거잖아. 그럼 아래에는 x가 살아있겠죠. 위에는 x가 죽었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죠. 0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마찬가지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 그러면 그럼 여기도 차수가 같다라는 거는 여기도 숫자가 나오고 여기도 숫자가 나오겠지. 근데 이 숫자가 각각 뭘 의미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고차항 이제 개수 비로 수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분자가 분모보다 커요. 그러면 분자에는 x가 살아있고 분모에는 죽었잖아. 얘는 어디로 가? 그죠? 무한대나 마이너스로 발산하겠죠. 이게 상수니까 얘는 발산이라고 볼 수 있겠어.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라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이제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은 어떻게 알아 있어? 인수. 인수분해 후 약분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인수분해 후 약분.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유리화를 해야 돼.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로피탈 정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 0으로 가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0으로 가는 게 x 빼기 2도 있고 이런 거예요. 얘도 0으로 가. x가 2로 갈 때 gx도 0으로 가. 근데 fx랑 gx는 무슨 함수? 다항함수. 그럼 어떤 다항함수의 극한값은 내가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함수값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결국에 이거는 f2라고 쓸 수 있지 않아? 그럼 너도 g2라고 쓸 수 있지 않아? 그러면 f2가 0이라는 건 fx라는 게 x-2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마찬가지 g가 0이라는 건 x-2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0분의 0 꼴이니까 리미트 지금 x가 2로 갈 때 gx분의 fx를 진행한다라는 건 너도 0으로 가고 너도 0으로 가기 때문에 리미트를 지금 쪼갤 수 있어 없어? 못 쪼개지. 그럼 이 안에서 일단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리미트 아직 안 보는 거지. 너분의 너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x 빼기 2가 있죠. 여기도 x 빼기 2가 있죠. 그러니까 2를 대입하면 애도 0으로 가고 0으로 갈 거 아니야. 여기에 뭔가가 곱해져 있겠죠. 이해돼? 그래서 너네 둘을 제거하고 이것만 보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알겠니? 다시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인수분해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인수를 하나 알고 있다. 이해가 되나?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제 fx가 있고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있어. 여기는 아래는 얼마가 있냐면 x-2 이렇게 있어요. 그럼 너가 이제 3이래? 이런 식으로. 그럼 분모가 지금 얼마야? 어디로 가? 0으로 가. 분자도 어디로 가? 0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0으로 가야만 이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보면 0분의 가능한 게 상수거나 0이거나 무한대일 텐데 0분의 상수는 이제 어떻게 돼요? 0분의 상수는 플러스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0분의 0은 몰라.
0분의 무한대는 무한대. 그러니까 수렴을 하려면 0분의 0밖에 안 돼. 이거에 대한 개념 나중에 하겠지만 그럼 0분의 0이라고 2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된다라는 건 이 자식이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다? x-2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니까 여기에 x 빼기 얼마라고 쓸 수 있을까? 2분의 b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0으로 가는 녀석은 우리가 영인자라고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0으로 가는 그 원인이 되는 애라고 해서 영인자라고 할 건데 영인자를 다 없애줘야 0으로 안 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약분이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유리화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피탈 정리는 안 해요. 로피탈 정리는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거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자, 다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네요. 어떤 게 있을까? n 제곱 이것도 정리하고 합시다. 뭐 하래? 그냥 유리화죠? 네. 그냥 유리화하시면 돼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 n제곱 빼기 3n 빼기 2 이런 게 있어요.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자세히 보면 쌤 그냥 이거 2차 함수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어떻게 봐도 되냐면 n제곱이랑 3n 플러스 2 플러스 2랑 따로 봐도 돼요. 그럼 n제곱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그 다음에 3n 플러스 2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네. 이럴 경우에 얘는 무한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n 제곱이 더 센 거죠. 무한대도 급이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정석은 뭐예요? 정석은 최고차항으로 묶어야 돼. 그럼 이걸 최고차항으로 묶어볼까? 그러면 n 제곱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는 1 빼기 여기는 얼마야? n분의 3 빼기 n 제곱분의 2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야 돼. 무한대로 갈 때 a랑 n은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결국에 애만 살아남아. 근데 얘가 누구였어 사실은? 최고차항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애였죠. 그러니까 애들은 힘이 없다라는 거야. 1 앞에서.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거든. 근데 이런 거 굳이 알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 그냥 보면 되잖아. n이 무한대로 가? 얘가 제일 세니까 애를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알겠네? 이런 내용이고 보통 이제 루트가 나오니까 루트가 나왔을 때는 유리화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유리화를 하면은 저꼴로 바뀌어요. 알겠죠? 자, 다음 무한대 곱하기 0꼴이에요. 무한대 곱하기 0꼴. 네, 뭐 하래? 전개하라고 돼 있죠? 통분이라고 돼 있냐? 네, 전개하라고 돼 있죠? 전개를 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리미트 x가 1로 간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무한대로 가는 거 뭐가 있을까? 한번 x 무한대로 가는 거. x 마이너스 1분의 이제 일단 0부터 하자. 이거 왜냐면 문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0부터. 0으로 가는 거 뭐가 있을까? 빼기 형태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뭐 x분의 1 빼기 1 하면 얘는 0으로 가겠죠. 그 다음 무한대로 가는 게 뭐가 있을까? x 플러스 1이 아니에요. 무한대로 가야 돼. 이렇게 합시다. x를 무한대로 보낼게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 애도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여기다 이런 걸 곱하면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 그럼 됐죠? 무한대 곱하기 0꼴. 됐죠? 0 빼기 0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요거를 이 상태에서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개를 하겠죠. 이거부터 통분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1분의 1입니까? 그럼 거기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지금 x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1번으로 바뀌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원래 딱 봤을 때 아씨 얘는 무한대로 가고 1차인데 얘는 무한대로 얘는 0으로 가는데 x가 분모의 1차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은 상수로 갈 거 같고 이렇게 하면 뭔가 상수로 갈 거겠죠. 따로따로 쪼개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쪼개면 어디로 가 얘네? 1로 가지 않냐? x 플러스 2가 하나만 이렇게 되면 x분의 x 플러스 2잖아. 어디로 가? 1로 가. 이거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가? 얘는 1로 가. 그럼 1 빼기 1이니까 0 아닌가? 그쵸.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죠. 알겠니? 뭐 어떻게든 할 수는 있지. 그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았겠네. 여기를 1로 쓰고 여기를 x라고 했으면 좋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하면 1로 수렴을 했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네. 이걸로 해보자. 이걸로.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전개해봐. 이렇게. 그 x 플러스 2 어디로 가? 이렇게 해봐.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네. 이걸로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전개한다면 어떻게 돼? 이 안에 걸 전개하면 통분하면 x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 둘이 곱하니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가 되겠지. 얘는 어디로 가? 1로 가죠. 그래서 너는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니? 네, 그래서 전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꼴은 무조건 외워놔야 됩니다. 외워놔야 돼. 알겠니? 그 아래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 있죠. 정리. 첫 번째 뭐야? 대입. 가장 기본. 대입에서 뭘 확인하자? 꼴을 확인하자. 그래서 뭐 정형인지 부정형인지 나와 있는데 정형은 이거 4개 제외하고는 다 정형이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 어떻게? 각 꼴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방법을 쓰는 이게 극한값, 식으로 되어 있는 극한값을 계산하는 순서, 방법. 알겠니? 하나 더 보충. 유리화 꿀팁이라고 해놨죠? 이거는 말로 해놔야 돼. 제곱 빼기 제곱, 부호 바꿔서 반대쪽. 제곱 빼기 제곱, 부호 바꿔서 반대쪽. 그래서 안에 나왔죠. 예시. 루트 c 빼기 루트 d 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 이런 거 있어요. 너네들은 어떻게 하냐?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괄호를 해갖고 여기다가 루트 c 플러스 d, 여기도 루트 c 플러스 d. 근데 여기도 유리화해야 되네. 루트 a 플러스 b, 루트 a 플러스 b 해가지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유리화를 지금 어디를 해야 되냐면 이 자식도 해야 돼. 이 자식도 해야 돼. 맞지? 그럼 너부터 할게. 제곱 빼기 제곱하면 얼마야? a 빼기 b. 맞죠? 그 다음에 부호를 바꾼 다음에 반대쪽에 적어요. 이렇게. 다음 너도 유리화 해야 되니까 제곱 빼기 제곱. 그 다음 부호 바꿔서 반대쪽 이렇게 적으면 유리화 끝나는 거야. 알겠니? 이 상태로 진행을 해도 됩니다. 자, 이제 로피탈 정리라는 게 뭐냐면요, 로피탈이 맞는 건 아니에요. 로피탈이 맞는 건 아니고 이제 당시에 다른 수학자 베르누이라는 수학자가 만들었는데 그걸 로피탈이 돈 주고 샀어.
그 베르노이가 가난해가지고 로피탈이 돈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로피탈 정리라고 이름이 붙은 거고, 뭐 그때 당시에 있는 그 수학자가 했던 연구들 전부 다 샀죠. 돈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로피탈 정리라고 이름 붙은 건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쓰는 거는 극한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피탈 정리 이용하면 어떤 꼴이냐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에 대해서 이제 극한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극한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분수꼴이잖아요. 그러니까 fx분의 gx분해라고 할 걸 그랬나? 상관없어. 이게 리미트 이런 식으로 있어. x가 어디로 가는데 이게 g분의 f라고 하죠. 자, 요 자식이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나 0분의 0꼴일 때 플러스 어떤 조건이 추가돼야 돼? f랑 g가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미분이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가능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이제 아직 안 배웠어. 미분을 우리 안 배웠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이제 안 배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미분 알려줄 거거든. 그러니까 미분하는 방법만 알려줄 거야. 그럼 그 방법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 미분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라는 거는 그 방법을 쓸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건 이제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대학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g분의 f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할 때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요 분모를 미분해. 미분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분자를 미분해. 이렇게 대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대신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너가 알파다라고 하면 이제 되는 거죠. 자, 근데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논리는 이거야. 미분을 해져 있는 거 있지. G'분의 F'이라는 이 극한이 알파로 수렴을 하면 미분을 하기 전, 즉 우리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라고 하거든요. 부정적분의 극한이 알파가 된다라는 게 로피탈 정의야. 원래는.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분자 분모를 각각 미분한 상태로 극한값을 구했을 때 그 값이 수렴을 한다면 그 값으로 부정적분의 극한도 수렴한다라는 게 로피탈 정리야. 근데 이게 원래는 저 화살표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하면 안 되는데 성립해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성립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한값을 구하려고 할 때 만약에 미분을 할 수 있어. 얘도 미분을 할 수 있어. 그럼 미분을 해서 구해도 된다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네? 제가 정리 이렇게 합니다. 분모 분자를 미분하고 다시 계산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미분이라는 데가 말을 모르잖아. 그래서 미분하는 방법을 일단 알려줄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더하기 빼기를 기준으로 미분은 나눠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숫자는요, 상수라고 하지. 상수는 이게 미분했다는 표현이야. 미분하면 제로가 돼요. 상수는 미분하면 제로가 된다. 다음 이제 x의 n제곱 있죠.
n제곱 이런 거. 이런 거는 미분을 하면 표현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자,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마치 도끼로 목을 자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게 목숨이에요, 목숨. 목숨이 n개 있어요. 한 번 죽으면 목숨 몇 개야? n-1개죠. 그래서 일단 목숨은 n-1개인데 목을 자르니까 머리가 앞으로 통 하고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게 가장 이제 이해하기는 편한 방법이죠. 외우기 쉬운 방법. 그래서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머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숨 하나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 a 곱하기 x의 n제곱 이런 거. 자, 미분을 할 건데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냐가 중요한 거야. x에 대해서 보통 미분을 하거든요. 문자가 x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거는 x를 죽이겠다는 소리예요. x를 때리겠다는 소리야. 아까 미분은 더하기 빼기로는 나눌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곱하기니까 이거는 나눌 수 없어.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붙어 있고 때려요. 그럼 어떻게 돼? 머리가 톡 하고 떨어지죠? 그래서 na 곱하기 x에 목숨이 하나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됐지? 자, 다음 루트가 극한값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정리를 좀 해두면 돼.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미적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되는데, 자, 루트를 미분하면 2루트 분의 안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루트를 미분하면 2루트 분의 안에 거 미분.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루트 x 제곱 플러스 1 이걸 미분한다고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돼? 2루트 분의 안에 거 미분해야겠죠? 그럼 미분은 더하기는 이제 찢어지는 거니까 x제곱부터 미분하면 얼마야? 2가 떨어지면서 2x가 되고 그 다음에 1은 미분하면 얼마야? 0이 되죠?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미분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연습을 좀 해야 될 거다. 알겠니? 자, 이걸 알고 나서 극한값 계산하는 곳으로 다시 갔을 때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0분의 0꼴은 극한값 구할 때 세 번째 방법으로 로피탈 정의를 쓸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쓰는 로피탈 정의를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로피탈 정의 왜 안 알려줬어? 정석은 알아야 되니까. 원래 방법대로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이 정의를 잘 쓰면 되는 거야.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꼴일 때. 그 다음 어떤 조건? 미분이 가능하다 조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나중에 배울 거지만 지금 당장의 이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상수 이따구로 생겨 있으면 전부 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야. 알겠니? 예. 자, 무슨 말이야? 극한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뭐 0분의 0꼴, 그다음 뭐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런 꼴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잖아. 어떨 때 수렴하고 어떨 때 발산하고 이런 걸 공부를 했잖아.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미정계수도 찾을 수 있고 다항함수도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뭐냐?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이제 a로 가요. 그때 gx분의 fx로 가. fx가 어디로 간다고? 알파로 간대요. 단 알파는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과 어떤 조건이 있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면 이랬죠. gx가 0이면 그럼 fx가 자, 이렇게 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가더라? 0으로 가더라 라는 거야. 왜 그런 거 하니? 분모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갈 때 분자는 0, 상수,
무한대 이렇게 갈 수 있죠. 근데 0분의 상수는 어떻게 돼? 뿔마 무한대. 0분의 무한대도 어디로 가? 뿔마 무한대. 그럼 0분의 0만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는 수렴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항상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뭡니까? 이제 똑같은데 이번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나누기 gx가 이제 알파예요. 근데 알파인데 조건이 있죠. 알파는 뭐야? 0이 아닌 실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0 아닌 실수. 그 다음 어떤 조건이 붙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제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생각. 너가 0으로 간대. 그럼 너가 갈 수 있는 게 뭐야? 0하고 상수하고 무한대. 생각. 0분의 0은 몰라. 일단 뭐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상수분의 0은 0. 근데 알파는 0이 아니라고 했네. 그럼 얘는 상수가 될 수 없겠죠. 얘는 0이네. 그럼 얘도 안 되죠. 이 0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얘네 둘은 무조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셋 중에 골라야 된다면 누굴 골라야겠어? 얘를 골라야겠지.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는 놈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둘 중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왜냐면 애들이 이걸 많이 안 봐요 제대로. 그러니까 만약 너가 0이 되잖아? 너가 0이 되면 셋 다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흔히 이것만 알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어디로 가? 0으로 가.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어디로 가? 0.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해 버린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실수다.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정계수예요. 이제 미정계수 결정을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자, 이제 다항함수로 넘어갈게요. 다항함수 조금 이제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x가 a로 가는 게 아니고 x가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갈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갈 거야. 여기도 x가 무한대로 갈 거야. 근데 일단 다항함수의 결정이니까 아니다. 쏘리. 새로 쓰자. 새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이렇게 갔다. 근데 알파는 이제 0 아닌 실수인 거죠. 알파는 0 아닌 실수. 이런 상황을 먼저 볼게. fx하고 gx가 지금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에 다항함수에 x를 무한대로 보내. 그럼 무조건 뭐 아닌 뭐야?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럼 부호를 뗀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맞습니까?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0이 아닌 실수를 수렴하기 위해선 어떻게 돼야 돼 일단? 자 봐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우리가 뭘 확인해 줘야 돼? 최고창을 계수를 확인해 줘야 돼. 근데 최고창이 차수가 다르면 0으로 수렴하거나 아니면 발산하죠. 근데 여기서는 0 아닌 실수를 어쨌든 수렴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겠어? 차수가 같아. F와 G의 차수가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와 G의 차수는 같으니까 이제 뭐 봐야 돼? 최고차항 계수 B로 수렴한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알파가 최고차항 계수 B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GX의 최고차항 계수는 FX의 뭐야? 최고차항 계수가 되는 거죠. 이해됐니? 이렇게 우리가 최고차항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네, 두 번째 갑니다. 리미트. 이번엔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요.
0으로 갔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누구야? 다항식에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요. 그럼 뭘 확인할 수 있지? 영으로 되는지 그러니까 봐봐. f0은 뭘 의미해? 어떤 함수 fx인데 f0 상수항이죠? f0 0, x 대신 0 넣으면 상수항이야. 다항식에다가 0 넣으면 상수항이잖아. 그지? 상수항. 왜? x란 x는 죄다 사라진단 말이야. 결국에 상수항이어야겠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럼 너를 이제 알파인데 역시나 알파도 영환이 실수해야겠죠. 자, 이랬을 때는 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일단 상수항끼리 비교를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상수항끼리 비교했을 때 N은 상수항이 존재하고 A가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0분의 상수꼴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발산이야. 반대는 상수분의 0꼴은 0으로 수렴하니까 안 되지. 그럼 일단 상수분의 상수 가능하죠. 근데 뭐도 가능해? 0, 0도 가능할 수 있지 않니? 그죠? 왜 0분의 0꼴은 영환이 실수로 수렴할 수 있잖아. 오케이, 일단 알았어. 그럼 0분의 0일 때는 어딜 봐야 돼요? 자, 0분의 0일 때는 gx가 네모 곱하기 x로 묶인다라는 거고 fx가 세모 곱하기 x로만 묶여야 뒤에 상수항이 제로가 돼서 f0은 0이고 g0도 0인 거지. 그럼 봐봐. 일단 상수항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여기도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알파 제곱이라고 여기를 베타 제곱이라고 해볼게. 그럼 알파하고 베타가 같아야 되니 달라야 되니? 알파하고 베타가 다른 예시가 x의 제곱 한쪽이 더 많다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을 때 이거 약분 됩니까? 약분해야죠. 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때 리미트를 쪼갤 수가 없죠. 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g분의 f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g가 4제곱이고 f가 제곱으로 묶인다면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상수항이 되죠. 여기는 상수항이 안 되죠. 그럼 얘는 0으로 가겠지. 그럼 0분의 상수항이니까 얘는 발산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알파랑 베타랑은 어때야 된다라는 거야?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뭔가 x로 묶인다면 같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둘 다 상수항이 없다면 같아야 되는 거고, 둘 다 상수항이 있다면 괜찮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최저차항의 차수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F하고 G의 최저차항의 차수가 같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알파도 누구의 계수비야? 최저차항의 계수비야. 그래서 알파 곱하기 gx의 최저차항은 fx의 최저차항이 나온다. 저라고 쓰자. 저라고 써. 보라고 쓰고. 이렇게. 이해되시겠어? 이러한 이제 방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항 함수를 결정을 할 겁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거는 뭐 거의 미정계수랑 똑같잖아요. 라고 볼 수도 있지. 왜냐면 0분의 0이니까 결국에. 아니면 상수분의 상수거나. 맞긴 해. 맞긴 한데 왜 나눴냐 하면은 0으로 갈 때만 조금 특별하기 때문이야. 0이 아닌 뭐 1로 간다든지 2로 간다든지 할 때는 전부 다 저렇게 가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로 가까워진다 하면은 미정계수 결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2, 1, 2번으로 가면 되고요. 만약에 무한대나 0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항함수 결정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심화 부분을 이제 살짝 살펴보면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xn제곱 분의 fx가 a로 수렴한대요. a는 0이 아닙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는 fx가 얼마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ax의 n제곱하고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왜?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최고차하고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 리미트 x가 이번에는 0으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fx를 보자면 너가 b다라고 했을 때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면 fx는 몇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이 얼마다? bx의 n제곱으로 끝나겠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어? 꼭 여기가 x의 n제곱만 있어야 되나? 아니죠. 뒤에 점점점 있어도 됩니다. 마찬가지. 너는 최저차항을 볼 거기 때문에 앞에 점점점 있어도 상관없어요. 알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서 바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극한 대소 관계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 푸는 거 가봅시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를 볼게요. 간단해요. 이런 거거든요. fx가 gx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로 따지면 아래에 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붙는다면 이거는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프로 따지면 아래에 있거나 그죠? 접한다라고 해도 되고 만난다 상관없죠. 아래에 있거나 만난다 위에 있지는 않은 거잖아, 그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봐봐. 더 조금만 줄여주셨어요. 이따 키우면 돼. 자, 그럼 이렇게 됐어. 그럼 F랑 G는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만나질 않으니까. 어떤 X값을 대입해도 항상 F랑 G는 절대 같아질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 fx가 수렴을 해요. 알파로. 그 다음에 이 gx가 뭔가 어떤 값을 x를 어떤 값으로 보낼 때 베타로 수렴을 한다 라고 하면 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는 같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입니다. 자, 함수만 봤을 때는 같아질 수가 없어도 뭘 하면 리미트를 씌워서 수렴을 하면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렴 값이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봐봐. fx를 내가 x분의 1이라고 하고요. gx를 내가 x분의 2라고 하면 얘네 둘은 죽어도 같아질 수가 없죠. 무조건 이쪽이 더 큽니까? 일단 x를 양수라고 해보면 되겠죠. x를 양수라고 했을 때 무조건 이쪽이 더 커요. 근데 내가 이거를 x를 무한대로 보내보겠다는 거야. 그럼 이 자식은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 너도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 그럼 우리는 수렴하는 값을 리미트를 씌우면 너는 0이다, 너는 0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등호가 어때요? 들어가야 돼.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둘이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자 fx가 gx하고 대소관계가 분명하더라도 근데 이 조건만 있으면 안 되지. 수렴한다는 조건을 가져갈게요.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뭐 어딘가로 갈 때 어딘지는 몰라. fx는 리미트 x가 똑같은 곳으로 갈 때 gx와 극한값은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하더라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게 조임 정리라고 하고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게 있죠. 샌드위치. 중간
어? 중요하나요? 이거? 뭐 이름이 중요하지는 뭐 이름이 중요하겠어요. 그냥 이게 들어 있으니까. 그냥 뭐 조임 정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름 많아요. 이름 많은데 야, 어떤 느낌이냐면 샌드위치가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해. 난 샌드위치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야, 나 같으면 햄버거 정리라고 할 거야. 햄버거 정리. 햄버거 어떤 느낌? 빵과 빵 사이에 뭔가를 채워 넣죠.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뭔가 채워 넣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위아래 빵이 있고 그 안쪽에 뭔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 개의 함수를 내가 갖고 와서 fx하고 gx하고 hx라는 함수가 이러한 대소비교를 만족한다라고 대소관계를 만족한다라고 해봐. 그러면 내가 fx가 만약에 알파로 수렴하고 hx가 알파로 수렴을 하면 gx라는 놈은 fx와 hx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얘도 알파라고 하고 얘도 알파를 향해서 가면 이 사이에 있는 놈도 자연스럽게 어디? 알파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얘가 수렴하지 않을 수 있나? 그건 안 되죠. 얘는 무조건 알파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자, 이 알파는 리미트 뭘로 바꿀 수 있어? fx 이렇게 바꿔요. 그 다음에 hx는 그러니까 이 알파는 리미트 h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뭔지 몰라 이거. 그냥 이거는 화살표로 하자. 화살표로 했을 때 여기는 리미트 g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n애들 사이 어떤 관계가 성립해? 부등호가 그대로 오면서 등호만 추가된 거죠. 근데 이 자식이 알파라고 하고 너도 알파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알파 이상 알파 이하는 누구밖에 없어? 알파밖에 없죠. 그래서 너는 수렴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쌤 샌드위치 정리는 그럼 언제 쓰는 거예요? 언제 쓰냐고? 내가 어떤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극한값들은 어때? 뭐 대입을 하면 다 성립이 되죠. 대입을 하면 다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입을 해서 구하기 어려운 경우야. 그러니까 아까 부정형이 있었죠. 부정형은 기본적으로 다항함수나 아니면 루트 안에 다항함수가 있는 그런 형태란 말이야. 근데 그런 형태가 이제 아닌 거지. 막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가우스, 절대값, 사인, 코사인 이런 애들에 대해서 이런 애들이 막 나와버리면 다항함수는 아닌 거잖아, 그지?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뭘 쓸 수가 있다? 샌드위치 정리를 써서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내 gx에 대한 뭘 구해야 돼요? 극한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fx와 hx는 어떻게 해줘야 돼?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럼 이 함수를 포함하는 이 함수보다 항상 위쪽에 있는 함수 하나랑 아래쪽에 있는 함수 하나를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두 놈의 극한값이 어딘가로 하지만 같은 값으로 수렴하게끔 만들면 이 사이에 있는 녀석의 극한값도 알파로 수렴하겠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겠니? 결국에 샌드위치 정리는 언제 쓰는 거다? 극한값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극한값을 구할 때. 그 어떤 극한값? 우리 극한값 계산으로 구해지지 않는 거. 극한값 계산으로 구하기가 어려운 거. 물론 부정 아니지 부정형 극한값 계산으로 구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극한값 구할 때 샌드위치 정리 쓸 수 있어. 아무 극한값이나 상관없긴 해요, 솔직히. 아무거나 해도 돼.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상수꼴 이거 다 필요 없어. 그거잖아. 아까 x분의 1 무한대분의 상수잖아. 근데 샌드위치 쓸 수 있죠. 뭔 말인지 돼? 쓸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배운 것들 극한값 계산은 그대로 하시라고. 부정형 4개 그거 그냥 해. 근데 쌤 이건 부정형이 아닌데요. 어떻게 구해요?
쌤 이건 어떻게 구해요? 이런 것들은 샌드위치 정리를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혹시 그런 것들이 가우스나 절대값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써줘.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우리 이제 가우스 X라는 건요. 가우스 X라는 거는 어찌됐건 이제 X가 정수면은 X로 나온다. 그 다음에 X가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X보다 작죠. X가 정수가 아니야. 그러면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일 거니까 X보단 작아요. 근데 누구보단 커? X-1보단 커. 아, 가우스 X라는 게 X보단 작고 X-1보단 크네. 근데 X가 될 수도 있네. 그래서 우리는 가우스 X의 범위가 항상 X-1보다 크고 X 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항상 성립하지 이거는? X가 뭐 어떤 실수든 항상 성립하죠? 그럼 여기다가 양변을 뭘로 나눠? X로 나눠. 그럼 봐봐라. X분의 X-1 X분의 가우스 X 저 여기는 1이죠. 이게 항상 성립해요. 언제 X가? 양수일 때. 양수일 때. 뭐라는 거야? 0이 아닐 때죠? X가 양수일 땐 이게 항상 성립해. 그럼 쌤 X가 음수면요? 부등호 방향만 바뀌겠지. 이거 맞냐? 그죠? 이거 맞죠? 됐어? 그럼 봐봐라. 내가 궁금한 게 리미트 x분의 절대값 x가 궁금한 거야. 알겠어? 그럼 이거 무슨 형이야? 그럼 x를 어디로 보낼까? 무한대로 보내볼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볼 수 있지만 뭔가 이게 다항함수가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무한대 절대값이 가우스인데? 무한대 가우스가 정수인 건 아니죠? 정수야. 근데 한없이 커지는 정수라고 봐야겠죠, 얘네. 그럼 정의할 수 있나요?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샌드위치 쓰는 거라고. 얘는 일단 양수잖아요. 양수잖아. 그러니까 항상 누구보다 x분의 x 빼기 1보다는 크고 x보다는 작거나 같죠. 역시나 리미트를 씌우니 등호 들어가고 리미트를 씌우니 등호 들어가 있죠. 얘 어디로 가? 1로 가. 얘 어디로 가? 1로 가. 그래서 너도 어디로 가? 1로 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예시를 들어준 거야. 알겠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 다음에 뭘 보면 정리를 해놨죠. 극한값 구하기. 마지막에 정리해놨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극한값을 구할 때는요. 극한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건 뭐야? 리미트 해놓고 뭔가 주고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이게 극한값 구하는 거거든. 이 극한값 구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뭘 해봐? 대입을 먼저 해. 대입을 해서 뭘 찾아? 꼴을 찾아. 맞죠? 그래서 이제 정형인지 부정형인지 나와서 정형이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2번 부정형인 경우에는 어떻게? 부정형 풀이 있죠. 풀이 하시면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부정형 풀이로도 풀기가 어려워. 그럼 뭐까지 생각해 보란 소리야? 샌드위치까지 생각을 해보란 소리야.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4번에다 추가해. 근데 웬만하면 이 세 가지에서 해결이 되겠죠. 우리가 개념으로 공부한 부분이 요 부분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 항상 잘 안 되면 기초에, 기본의 근거에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정리를 해줬다. 극한값 못 구하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가우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이걸 구해야 돼. 자, 그럼 이게 단순히 무슨 꼴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단순히 무슨 꼴이냐 물어봤을 때, 일단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너 무한대로 가고 너도 무한대로 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이죠? 근데 여기를 굳이 힘을 따지자면 x 제곱의 힘이 더 실리고 2차인데 루트 씌우니까 약간 1차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 얘도 1차니까 차수가 같고,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힘이 비슷하니까 얘는 수렴하겠다라는 것까지는 내가 알 수 있어. 근데 일단 가우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일단 대입을 해서 꼴은 확인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는 거. 그럼 부정형이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유리화해야 된다고, 유리화. 그래서 유리화를 제곱 빼기 제곱 하니까 x제곱 뭐라는 거야? x제곱 플러스 x의 가우스의 제곱. 뭐라는 거야? 왜 이러니 정말. 가우스 빼기 x제곱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아래는 뭐라고 써? 루트 이제 가우스 x제곱 플러스 x의 가우스의 플러스 x 이렇게 쓰겠죠. 그럼 이거를 지금 리미트 어디를? x를 무한대로 보내겠다 이 소리야 지금. 그럼 지금 보니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그럼 무한대 위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된다고. 쉽지 않아요. 왜? 아니 쉽지 않아. 그냥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샌드위치를 써야죠. 알겠니? 왜? 우린 뭘 알고 있죠? 가우스는 하나 뺀 거보다는 크고 자기 자신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럼 가우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와, 망했다. 가우스가 두 개네. 아씨. 진짜 안 돼요? 여기서 해야죠. 여기서 해야지. 그럼 뭐 부정형 다 해놓고 거기서 하려고 하니까 나누기 힘들죠. 그럼 여기서 하는 거야. 봐봐. 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x가 지금 양수니까 가능한 거야. 그러면 가우스는 뭐보다? 자기 자신보다는 작거나 같죠. 자, 가우스는 자기 자신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 누구보다? 1 뺀 거보다는 1 뺀 거보다는 어때요? 그 1도 루트 안에서 빼야 되죠. 그쵸. 내가 그래서 항상 한글로 공부를 해야 돼. 이걸 애들이 가장 많이 착각을 한단 말이야. 이 x에서 1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가우스 안에서 1을 빼는 거야. 근데 애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2x 이렇게 있잖아? 그럼 애들은 여기에서 x 대신에 x 빼기 1을 대입하는 줄 알고 여기를 2x 빼기 2라고 쓰는 애들도 있어요. 종종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야? 1이지. 왜? 내가 알려주기를 어떻게 알려줍니까? 가우스 빼기 1로 알려줘요.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야. 여기 지금 안에 누가 있어? x제곱 플러스 1이 있잖아. x제곱 플러스 x가 있잖아.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가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1을 빼거나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니? 자, 리미트 씌웠으니까 등호 성립. 지금부터 가면 돼요. 근데 이거 이제 이거는 계산 가능하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2분의 1로 수렴해요. 너도 2분의 1로 수렴해요. 그래서 너도 2분의 1, 너도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이 자식도 2분의 1로 수렴하겠다. 이렇게 극한값을 구하시면 돼. 알겠니? 가우스는 많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이제 뭐 해설에는 문제마다 달라요. 문제마다 다르지만 해설에는 이렇게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해설에 어떻게 쓰지? 보통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가우스 x를 x 빼기 h라고 쓰고 h가 0 이상의 1 미만 이렇게 적어요. 근데 이렇게 적거든? 근데 이거랑 저거랑 결국에 똑같아. 왜 똑같냐? 그럼 봐봐라. h는 하고 정리하면 어떻게 돼? x 빼기 가우스 x거든요? 그죠? 그럼 너가 0 이상 1 미만이잖아. 그럼 양변에 x를 빼요. 그럼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가우스에 1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니까 가우스 x가 여기 이렇게 돼. x 빼기 1 여기는 x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결과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 여기 있는 놈을 그냥 x 제곱 플러스 x 빼기 h라고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 씌우고 빼기 x 해가지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요 자식은 어차피 0하고 1 사이일 거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 거지. 그래서 결과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좋냐 라고 하면 이게 더 깔끔하긴 하죠. 빠르게. 근데 우리가 개념에 근거해서 배운 대로 공부를 하면 샌드위치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나. 뭐가 맞다 틀렸다는 없습니다.